안녕하세요. 모범관TV입니다.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살인사건도 많고 묻지마 범죄도 많고 성 관련 범죄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뉴스 기사들 댓글들을 보면요,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는 판결이 안 나왔다고 판사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살인자나 뭐 성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좀 너무 답답해요. 그만 좀 욕하세요. 왜 이분들 욕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왜 이분들 욕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또 이분들 말고 진짜 욕먹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요,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주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판사님이 본인 멋대로 기분 나쁘다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판결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법률 규정에 있는 대로 판결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범죄가 형법에서 뭐 징역 10년 이하에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좀 재수없고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또 비난받아 마땅할 사건이에요. 그리고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판사님이 징역 30년 에다가 곤장 뭐 1000대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겠죠. 그럼 징역 10년이 최고라고 하면 10년 꽉 채워갖고 처벌해야지, 왜 그 이하로 나오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그 양형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양형 기준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참조하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판사는 법률에 규정한 처벌 기준 안에서 이 양형 기준 속에 판결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 양형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국민 법감정대로 그렇게 판결 내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국민 법감정이나 뭐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하시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법률 규정이 있는 대로 양형 기준을 참조해서 판결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근데 이 양형 기준에는 감경 요소가 있고 가중 요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살인죄에 있어서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주 강하게 유발했다거나 범행 가당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건 감경 요소고요. 그 살인 행위자가 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화자이거나 혹은 자수했다거나 혹은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면 이것도 감경 요소예요. 근데 만약 살인 행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사체를 손괴했다, 그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다, 이러면 이건 가중 요소고요. 그 살인 행위자에 대해서 뭐 반성도 없고 전과도 있다, 뭐 사체를 뭐 유기했다 등이 있으면 이건 가중 요소고요. 근데 이건 제가 아주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고요. 사실 양형 기준은 그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데요, 나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기준을 수정 보완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러한 양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살인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뭐 정신적 피해를 당하거나 그래서 살인했어요, 이건 참작 동기 살인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뭐 원한관계 뭐 기나 보통살이라든지, 아니면 청부살인이나 뭐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뭐 무작위 살인과 같은 뭐 비난 동기 살인이냐, 아니면 강간살인과 같은 중대 뭐 범죄가 결합한 이런 살인이냐, 아니면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뭐 무차별적인 뭐 살인이냐, 뭐 2인 이상 뭐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뭐 경시살인이냐 등등 각각의 사안별로 양형 기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살인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살인죄뿐만 아니라 뭐 뇌물, 성범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뭐 선거, 교통 등 20개의 뭐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이 다 달라요. 그 내용도 복잡하고 많아요. 여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판사님은 법률 규정에 정해진 대로 처벌하되 감경 요소,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감경 요소 있다면 감경하고 가중 요소가 있다면 가중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욕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데, 설사 그 범죄자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든 공인이든 여러분이 봤을 때 흉악범이더라도 판사님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니까 그냥 감경 가중 요소에 따라서 그냥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욕하세요? 그래서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누굴 욕하느냐? 욕하시려면 법을 발의하고 입법하는 입법부인 국회, 즉 국회의원들을 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동성범죄나 뭐 음주 관련 법안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괜히 뜬금없이 뭐 판사님, 변호사님 욕하지 말고
법을 사회 실정에 맞게, 사회 분위기에 맞게, 국민 법감정에 맞게 제대로 못 만들고 정치 싸움만 해대는 국회의원들을 욕하자고요. 아, 그리고 살인자나 범죄자들 변호하는 변호사님들도 제발 욕하지 좀 마세요. 변호사님들은 의뢰인 변호하는 게 그게 주 업무고 그게 일인데 그냥 수임료 받고 의뢰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분들이신데 왜 저따운 범죄자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냐고 욕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범죄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라고 해보세요. 그 범죄자가 수임료로 여러분에게 몇 천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정의감에 불타서 수임 안 하실 건가요? 물론 범죄자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변호사님들은 그 직업에 있어서 프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업에 있어서 프로시잖아요. 그냥 본인 판단 하에 수임 여부 결정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사건 수임하고 수임료 받고 그냥 자기 일하시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